여러분, 인생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. 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. 젊을 때 친구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도 저는 공장 기계 옆에 서서 밤새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. 그 덕에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. 제 손에 쥐었던 재산만 30억이 넘었습니다. 아파트도 있었고 공장 부지도 있었고 땅도 조금 있었습니다. 이제 노후는 걱정 없다. 우리 아들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저는요, 새벽마다 신문을 돌립니다.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계산하고 진열대를 채우며 하루를 보냅니다. 대표이사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알바생이 된 겁니다. 어느 날 제 아들이 제게 묻더군요. 아빠, 왜 우리는 이사 갈 때마다 집이 점점 작아져요? 왜 점점 못 살게 돼요?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.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파산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. 어떻게 30억을 가진 사장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는지, 그리고 왜 제가 지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지. 여러분, 제 인생을 돌아보니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. 돈은 참 허무합니다. 30억 자산을 가지고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. 집 한 칸, 땅 한 평이 남지 않는 게 세상 이치더군요. 그런데 돈이 사라졌다고 제 인생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. 저는 깨달았습니다. 첫째, 가진 돈보다 중요한 건 살아온 경험과 배움입니다. 공장을 돌리던 손, 거래처를 상대하던 눈, 사람을 대하던 마음가짐, 그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.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제 자산이더군요. 둘째, 인생은 길다는 겁니다. 60이 넘어도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숨 쉬고 있습니다.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나이 들어서 무슨 새 출발이냐 하고 말하는 분들 많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사람의 생은 100년을 넘습니다.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남은 길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주저앉지 마십시오. 셋째, 사람은 직함이나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. 대표이사일 때보다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을 때, 새벽 신문을 돌릴 때 저는 오히려 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사장일 때는 체면과 숫자에 매여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의 따뜻한 눈빛과 이웃의 안부 인사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. 여러분, 저는 무너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. 파산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제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. 아들이 묻습니다. 아빠,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어요? 저는 대답합니다. 그래, 아들아. 인생은 길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우리가 버티고 또 준비한다면 다시 기회가 온다.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. 돈은 잃어도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. 세상은 언제든 바뀌고 기회는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.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가족과 마음의 의지처라는 사실을요. 여러분,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?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짓고 계십니까?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넘어져도 끝이 아니다. 주저앉을 때 끝나는 것이다. 저는 오늘도 새벽 신문을 돌리며 이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.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나는 아직 다시 일어설 수 있다. 저는 25살에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았습니다. 원단, 제조업. 그때만 해도 잘 나갔습니다. 밤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제 자장가였고, 아침이면 트럭에 실린 원단이 공장을 떠나는 모습이 제 희망이었습니다. 결혼도 했습니다. 제 아내는 평생 교사였던 분입니다.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죠. 저는 아내 덕에
더 열심히 일했습니다. 여보, 조금만 고생해. 우리 곧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.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. 3년 만에 전세 살던 집에서 벗어나 신도시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. 직원도 늘었습니다.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20명이 넘었습니다. 연 매출 100억까지 갔습니다. 그때 저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. 나도 이제 1% 안에 드는 사람이구나.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. 저희 공장의 절반 이상 거래처가 일본이었습니다. 한순간에 주문이 끊겼습니다. 고 대표님, 당분간 발주가 어렵습니다.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때 처음으로 직원 월급을 제 사비로 메꿨습니다. 곧 나아지겠지. 그 미련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. 진짜 위기는 코로나였습니다.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. 옷가게가 닫히니 원단 주문은 아예 제로. 공장은 불 꺼진 창고가 되었고 저는 몇 달을 멍하니 기계만 바라봤습니다. 직원들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사장님, 언제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?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. 월급을 주자니 적자가 눈덩이, 안 주자니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. 그때 제 아들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습니다. 책가방 맨 아들을 등원시켜야 할 아빠가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. 아빠, 오늘 놀이터 가자. 그 말이 그렇게 서럽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. 사실 제 공장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업이라 상속세를 유예받고 있었습니다. 조건을 10년 유지하면 면제되는 제도였죠. 그런데 코로나로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면제 조건이 깨졌습니다.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야 했습니다. 그것도 가산세까지. 현금, 일시납, 분할 납부도 안 된다더군요. 아파트를 팔았습니다. 적금을 깼습니다. 아이 이름으로 드러났던 보험까지 해약했습니다. 그래도 부족했습니다.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.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.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.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이사만 다녔습니다. 넓던 아파트에서 전세로, 전세에서 반지하 같은 빌라로. 이사 갈 때마다 아들이 묻습니다. 아빠, 왜 우리는 집이 점점 줄어들어요? 왜 점점 못 살게 돼요?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. 아들아,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가 못 해준 거 있니? 먹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잖아. 앞으로도 아빠가 해줄 거야. 아빠 믿어.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. 초등학생 아이가 파산을 아는 집안. 그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. 결국 저는 법인 파산을 했습니다.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는 순간 제 인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. 며칠 동안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. 여보, 이러다 당신까지 무너져요.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저는 다시 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. 하지만 제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.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. 새벽 5시부터 출근해 컵라면을 계산하고 물건을 진열했습니다. 사장님 아니셨어요. 동네 주민이 저를 보고 묻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.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여러분,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. 30억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편의점 알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. 첫째, 돈은 한순간에 사라져도 경험은 남는다. 저는 지금 컵라면을 계산하지만 사람 보는 눈과 사업 경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. 둘째, 인생은 길다. 예순이 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아들도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. 아빠가 망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며 배우고 있겠지요. 셋째,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. 사장일 때보다 새벽 신문 돌릴 때가 오히려 더 사람답다는 걸 느낍니다. 지금 저는 새벽 신문 배달원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.
한때 30억을 굴리던 사장이 이제는 30부짜리 신문을 들고 새벽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 하겠지요.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. 그리고 믿습니다. 언젠가는 또 다른 기회가 제게 올 겁니다. 그날까지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.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.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.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.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